브랜드와 소비자의 어떤 관계성, 브랜드는 어떻게 그런 오픈 AI 시대에 브랜딩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케터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오픈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브랜딩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강화를 할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마케터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도 지금 사실 챗 GPT나 오픈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대표님이 좀 만나보시는 분들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업들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노출되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몇 등에 이렇게 노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걸 정리해서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느냐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거의 그 정도 단계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통제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간 기업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걸 업으로, 마케팅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거든요. AI가 발전하면 당연히 없어질 직업도 생길 거고 또 새로 생기는 직업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명확한 명제인 것 같아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은 분명히 없어질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최근에 오피스조차도 지금 자동화 기능을 많이 첨가한 그런 이제 솔루션을 내놓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도 너무 사실 힘든 작업이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기획안을 슬라이드에 잘 녹여 넣어서 설득장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사실 뺏는 작업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손 안에서 자동화 기능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도대체 마케팅을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나의 정말 직업인으로서의 내 역할은 내 부가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저는 제스퍼라는 회사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고 지금 1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고 벌써 투자가 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 들어온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 브랜드가 걸어왔었던 어떤 브랜딩의 길, 또 마케팅의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하고 나서 이 회사에 맞는 어떤 브랜딩의 문구, 또 광고의 문구 이런 것들을 아주 파인 튜닝 해가지고 도출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마케팅 업무 중에서도 어떤 광고 카피를 만들어내는 일조차도 이제는 AI가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결론인 거잖아요. 그러면 본론적인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케팅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었던 직업이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왔었던 사람이지? 그리고 앞으로는 마케팅은 정말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인가? 계속 존재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자스퍼를 쓰고 있고요. 사실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로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갈 카피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작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품 소개글을 작성을 하는데 제가 영어를 좀 하지만 저보다 몇 배 더 깔끔하게 문장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소통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잠재 고객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툴들이 나왔구나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GPT-4가 반영이 되면서 더 놀라운 결과를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터가 일하는 사람은 고객과 우리 회사 아니면 또는 대행사라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하지만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캠페인을 기획하는 마케터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움직였었다면 챗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 툴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검색 엔진 아니면 소셜미디어 채널 아니면 지인들의 어떤 소개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왔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병원에 가기 전에 질병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구글에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했다면 이제 챗GPT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검색을 정보를 찾는
대안적인 채널로 챗GPT가 부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중간중간에 인공지능에게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넣어둘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 새롭게 들어온 어떤 의사결정의 권위자인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반응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마케터들이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너무 예민하게 보면서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인스타그램 컨텐츠는 무엇인가,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유튜브 동영상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너무 많은 기술적 집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고 즉각적인 소비자들의 인게이지먼트나 반응을 이끌어내는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집착을 보여왔던 마케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돼 보니 그런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컨텐츠인가, 반응을 많이 이끌어내려면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조차도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여전히 마케팅은 인간을 이해하는 영역이다. 인간을 공감하고 공감시키고 감동시켜야 되는 영역이 여전히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마케터들은 아주 본질적인 인문학의 영역으로 다시 회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스퍼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자스퍼가 주축이 돼서 세계 최초의 생성 AI 컨퍼런스가 2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굉장히 사실 많은 이제 오픈 AI 관련된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직업들, 오픈 AI 시대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직업, 또 없어질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오픈 AI 시대에 남을 수 있는 직업은 3가지의 부류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서프라이징, 굉장히 놀라운 직업.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없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측하지 못하는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셜에 관련된 직업들인데, 인간의 연결, 공유, 공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직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911 응대원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 선수들, 이런 사람들처럼 희소성이 있어서 이제 로봇이나 AI가 대체를 할 수 없는 직업들, 이런 직업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환을 해봤냐면, 우리가 얘기했었던 3S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컨텐츠라든가, 사람들을 정말 연결시켜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주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3S라는 그 개념 정의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결국은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그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삶 자체가 이 제품과 브랜드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제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 컨텐츠를 도달하게 만들고 그걸 소비하게 만드는 건 별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달하게 만들어서 읽게 만들고 그리고 소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매까지 이끌어내는 건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브랜드를 기획을 했던 브랜드 기획자 아니면 그 회사의 파운더, 그런 분들이 사람으로서 앞에 나와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랜드를 캠페인을 기획한다면 이 마케터가 앞에 나와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한 거야. 이런 실패를 했어. 나 잘못한 부분도 있어. 이런 과정 자체를 브랜드 속에 녹여냈을 때 이게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생기고 브랜드에 대한 어떤 좀 더 나은 경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될수록 모든 마케터들이 좀 앞에 나서서 사람의 보이스를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시대에 여전히 마케팅이라는 게 원론적으로 어떤 직업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인가,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직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마케팅 또는 마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인공지능 시대의 마케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번 규정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 문장으로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 마케터는 마케팅을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연결, 고객과의 연결, 아니면 클라이언트와의 연결, 그 중간에 마케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 사람의 냄새가 나게, 사람의 어떤 촉감이 느껴지게 우리 오감으로 우리 브랜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사실 마케터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마케팅 툴이나 우리가 사용했던 마케팅 어프로치, 그런 접근 방법은 조금 인공지능한테 물려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의 브랜드에 사람의 스토리를 담을 것이냐를 더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훌륭한 마케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획자여야 해. 마케팅은 기획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이런 거죠. 저희도 에이전시로서 항상 클라이언트한테 가장 많이 받는 챌린지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뭔가 새로운 기획이 없을까요? 뭔가 새로운 채널이 없을까요? 사실 이런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베이스가 되는 아이디어들은 뽑아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과 사람 간의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이제 여정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브랜드를 론칭하고 그 브랜드를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AI에게 제가 최대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프롬프팅, 명령어,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그동안에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은 제 앞에 펼쳐놔질 거예요. 그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까지 뽑아내는 일을 인간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AI에게 이제 맡겨라. 정말로 굉장히 큰 팀이 하나 생긴 거죠. 기획자로서 마케팅이 인제해야 되는 일은 정말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부분을 더 첨삭해야 하는가, 어떤 부분을 더 추가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결국에 연구하는 것이 저는 마케터의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학습한 것들이거든요. 이 인간과 연결하는 소셜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 그럼 희소하게 만드는 건 어떤 것이냐를 고민하는 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대안으로 보는 것도 마케터로서는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재희 대표님과 챗GPT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챗GPT가 어떻게 기업의 브랜드에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지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또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케터들은 지금 새로운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우리의 마케팅에 더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지금은 더하기가 아니라 사실은 빼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건네주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게 좋겠다. 저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인공지능 시대는 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현재 고민은, 예를 들면 챗GPT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의 활용법은 뭐예요? 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예, 활용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활용법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셔도,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용법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송준영 대표님 같은 분과 고민을 하고 싶었었던 부분들은 브랜드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소비자들하고는 과연 어떤 형태의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큰 그림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고, 또 그 안에서 마케팅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 업은 과연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케팅은 기능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죠. 데이터도 아닙니다. 마케팅은 말 그대로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마케팅의 근본, 원지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문학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케팅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사실 봐야 하고 너무 많은 채널들을 연구해야 되고 너무 많은 기능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보니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지금이 아닌가. 그런데 그 많은 복잡한 또 소모적인 일들을 인공지능이 다 가져갔을 때 결국에 마케팅하는 분들한테 남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마케팅의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AI하고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회하셔야 됩니다. AI는 AI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내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챗GPT에 들어와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또 내 브랜드와 내 경쟁사 브랜드를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는지 직접 뛰어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연구를 해내셔야지만 이 오픈 AI 환경에서 내 브랜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획 아이디어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여러분들한테서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AI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협업해야지만 이제 훌륭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웹과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이 우리 시대에 혁신을 일으킨 것처럼 인공지능이 마케팅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아주 바람직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영상 시리즈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샤우트 글로벌 대표 김재희였습니다.